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는 올해, 물론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증시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저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ER 10배, 웬만한 나라 다 지금 피퍼가 어떤 한 20배 가량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정상으로 가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주주가치 환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아이고 미국은 주주가치도 잘 돼 있고 뭐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좋아지게 되는, 주가가 이제 정상 가치로 가는 원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너무 좋죠. 너무 저평가 있고, 거기에다가 핵심이 또 뭐냐면 지난 코로나의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큰 변화가 뭡니까? 예, 사이클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이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랬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이클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 최근이 아니라 작년이죠.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전망이 틀렸죠. 예, 사이클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의 변화가 왔는데 그걸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건 스탠리가 틀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좋은데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지금 현재 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반도체 가격이 안 꺾이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기가 짧아진 이유, 지금 예전하고는 완전히 반도체 시장이 완전 바뀐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도 상당히 많아졌고 앞으로도 엄청 많아지죠.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PC나 뭐 스마트폰, 뭐 모바일 기기, 자동차까지도 아니었죠. 그전에는 PC, 뭐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뭐 서버 수준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받아 쌓아놓고 처리해야 할 뭐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또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산업에서 뭐 엣지 컴퓨팅이죠. 예, 엣지 컴퓨팅도 성장하고 있고, 뭐 데이터를 전송해줄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칩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죠. 5G에서 이제 앞으로 또 뭐 6G도 나오겠죠. 아직 뭐 6G까지는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트래픽, 예, 이 통신망, 데이터 전송해줄 통신망 구축, 5G라든지 이런 서버라든지 이런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모바일 기기는 올해, 예, VR, AR 또 올해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요처가 상당히 많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물량을, 예전에는 한두 곳만 바라보다가 거기서 안 좋아지면은 이제 좀 가격 등락폭이 심했는데, 이제는 여러 군데에 고객들이 더 수요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에서 그런 반도체 주기가 예전보다 훨씬 짧아지고 관리하기가 좋아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반도체 제조사들의 재고 관리 역량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 예전에 비해서 어떤 증서를 과거처럼 무리하게 막 완전 공장 땅 파 이래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엑셀을 밟지 않고 있다. 딱 3사가 과점 체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속도 조절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뭐 두 번째 이유로 들었지만, 근데 사실 첫 번째 이유가 크겠죠. 왜냐, 수요 단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그런 어떤 물류, 전 세계적인 어떤 물류라든지 어떤 뭐 재고,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과거처럼 극심한 가격이 하락이 오기 전에 이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일찍 지나가거나 아예 없는 수준으로 온다. 예. 하락이 올 것 같으면, 가격이 하락이 올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물량을 확실하게 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 사이클이 없어진다. 다운 사이클이 없어진다는 것은 반도체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저평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이슈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시안 공장에 한 달간 코로나 때문에 뭐 공장 차질을 빚었고, 그 다음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그 오염 문제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또 라인이 섰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생산 차질이 어떤 하락을 멈추는 큰 요인이 됐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이런 이슈, 어떤 라인을 멈춘다든지 뭐 전기가 됐든 무슨 외부 요인이 됐든 그런 리스크적인 이런 환경이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더 높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향후에 앞으로 또 당분간 미래적으로 현재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어떤 세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용 수요는 확실히 준 거는 맞아요. PC 같은 경우에 줄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업용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신규 데이터 센터 대규모 증설을 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거하고 파생될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서버 시장 같은 경우에 차세대 D램인 DDR5가 본격적으로 탑재되죠. 거기다가 SSD까지, 그럼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금 어떤 삼성전자의 방향이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 그리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용처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반도체를 쓰는 응용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가 늘어남에 따라서 리스크를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 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겠다. 이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니까 이쪽 저쪽이 공급이 수요가 좀 부족해도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상황이 왔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EUV D램 같은 경우에도 EUV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공정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사실 제한이 걸리고 시간이 걸려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EUV로 넘기면서 D램 물량이 그렇게 조금 예전보다 이렇게 막 쉽게 캐펙스를 팍팍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EUV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무리하게 생산 능력 경쟁을 또 벌이지도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이 태평성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변혁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시장이 개화되는 그 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악재가 많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 분위기만 잘 타면 언제든지 10만 원은 넘어서 15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